안녕하세요. 문 박사입니다. 지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어느 휴게소. 한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보며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돈가스 하나에 11,000원이요? 직원은 무덤덤하게 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은 한숨을 쉬며 카드를 냅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면 아직 2시간은 더 가야 하거든요. 아이들은 벌써 배고프다고 보챕니다. 일반 도로로 나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결국 이 휴게소에서 먹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휴게소 간판에는 국민의 쉼터, 안전한 여행길이라고 적혀있죠. 깨끗한 시설, 넓은 주차장, 친절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명절마다 귀성길 휴게소 이용 급증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가보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죠. 맛없는데 비싸기만 하다. 3년 사이 돈가스 가격이 25% 폭등했습니다. 25%요?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메뉴, 똑같은 가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나 호남고속도로 휴게소나 다 똑같아요. 바꿀 수도 없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비싼 돈 내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휴게소는 40년 동안 똑같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년입니다. 공개 입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쟁?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는 최대 51%까지 부과됩니다. 51%입니다. 당신이 맨 11,000원 중에 5,000원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돈 누가 가져갈까요? 왜 4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누가 이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낸 11,000원. 정말 음식값으로만 쓰였을까요? 지금부터 40년간 숨겨져온 휴게소 독점 카르텔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당신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전국 7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요. 이 중에서 2개는 4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입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계약한 게 2026년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퇴직자 단체의 정체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역대 한국도로공사 사장들이 퇴임하고 나서 차례차례 맡고 있습니다. 사장이 퇴임하면 퇴직자 단체 회장이 됩니다. 그 다음 비사장이 퇴임하면 또 회장이 되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임원진 구성입니다.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전부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에요. 과장급, 부장급, 본부장급 퇴직자들이 줄줄이 재취업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휴게소 운영 계약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쪽이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따내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쪽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에요. 계약 심사하는 사람이랑 계약 따내는 사람이 같은 조직 출신인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현직 도로공사 직원이 퇴직자 단체 휴게소 계약건을 심사합니다. 그 퇴직자 단체 회장은 자기 전임 사장님이에요. 자회사 임원들은 자기 전 부서 선배님들이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엄격한 심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잘 지키고 있냐고 묻는 꼴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5년마다 재입찰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해서 더 좋은 조건 제시해야 하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입찰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직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퇴임하고 나면 저 퇴직자 단체로 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 저 단체가 운영하는 휴게소 계약을 건드리겠어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내 미래 밥줄이거든요. 이게 바로 서로를 지켜주는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현직은 퇴직자를 지켜주고 퇴직자는 후배들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후배들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휴게소가 이렇게 독점되고 있을까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가 있고요. 민간업체에 맡기는 임대 휴게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곳은 바로 이 임대 휴게소입니다. 임대 휴게소는 전국에 53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구조라면 5년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해요. 여러 업체가 지원하고 운영 계획서 내고 가격 경쟁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제시한 업체가 계약을 따내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53개 임대 휴게소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없습니다. 재계약 심사? 형식적입니다. 그냥 계속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 휴게소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최초로 계약한 업체가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요. 여러분, 지금이 2026년입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똑같은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5년마다 재입찰이 원칙이에요. 50년이면 10번의 재입찰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는 어떻게 되냐고요? 도로공사 내부 감사팀이 휴게소 운영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팀 직원들도 언젠가는 퇴직해요. 퇴직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역시 퇴직자 단체입니다. 그럼 현직일 때 강하게 감사하겠어요? 안 합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입찰 개선 시도는 어떻게 되냐고요? 누군가 용감하게 공개 입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직 내부에서 차단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괜히 혼란만 가중된다. 전임자들이 쌓아온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건물을 도로공사한테 임대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당, 편의점, 기념품 가게 같은 매장을 입점시키죠. 이 입점 매장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운영업체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럼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 33%입니다. 33%요. 매장이 100만 원 매출 올리면 33만 원을 운영업체에 매하는 겁니다. 이것도 평균이고요. 최대는 51%까지 부과됩니다. 51%입니다. 여러분, 51%요. 절반 넘게 수수료로 떼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돈가스 한 접시가 11,218원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 수수료 33%를 떼면 3,700원입니다. 최악의 경우 51% 수수료라면 5,700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실제 음식 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돈가스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다 합쳐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됩니다. 그럼 11,000원짜리 돈가스의 실제 구성은 이래요. 재료비 4,000원, 수수료 5,000원, 매장 이익 2,000원. 소비자가 내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맨 11,000원 중에 5,000원은 음식값이 아니라 독점 카르텔이 가져가는 돈이에요. 입점 매장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미친 노릇이죠. 수수료를 51%나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음식이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입점 매장 운영자들 증언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수수료 안 내면 퇴출당합니다. 가격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야 해요. 안 그러면 계약갱신 안 해줍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휴게소 입점하려면 그 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들어가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도 똑같거든요. 휴게소 하나당 연평균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대형 휴게소는 연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7개 휴게소를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퇴직자 단체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원입니다. 어쩌면 수천억 원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를 봤더니 2021년 6월 대비 평균 12.5% 올랐습니다. 12.5%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약 7%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른 겁니다. 품목별로 볼까요? 돈가스는 2021년 8,916원에서 2024년 11,218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25.1%입니다. 25.1%요. 우동은 5,890원에서 6,539원으로 18.1% 올랐죠. 아메리카노는 4,041원에서 4,754원으로 17.6%. 비빔밥은 8,390원에서 9,778원으로 16.5%. 국밥은 8,142원에서 9,659원으로 15.4%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년 사이에 돈가스 가격이 4분의 1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11,218원입니다. 여러분, 11,218원이요. 동네 식당 가면 7,000원, 8,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돈가스를 휴게소에서는 11,000원 넘게 받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나 호남고속도로 휴게소나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메뉴도 똑같고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없으니까요. 일반 식당 가라면 옆 가게가 7,000원에 파는데 내가 11,000원 받으면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휴게소는 다릅니다. 어차피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배고프면 들를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점이 경쟁 부재를 낳고요. 경쟁 부재가 높은 수수료를 가능하게 하고 높은 수수료가 가격 인상을 부르는 겁니다. 운영업체는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하고요. 매장은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게소 음식이 비싼 진짜 이유입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료비가 비싸서도 아니고요. 인건비가 올라서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유지되어온 독점 카르텔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소 음식이 비싼 진짜 이유는 독점 때문입니다. 독점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독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3단 구조의 독점이에요. 일단은 한국도로공사와 운영업체 사이의 독점입니다. 40년 동안 재입찰 없이 같은 업체가 계속 운영합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장기 독점 계약을 유지하는 거죠. 이 단은 운영업체와 입점 매장 사이의 독점입니다. 최대 51%까지 수수료를 부과해도 매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면 퇴출이거든요. 경쟁이 없으니까 운영업체가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겁니다. 3단은 입점 매장과 소비자 사이의 독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배고프면 휴게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비싸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1단에서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장기 독점 계약을 유지합니다. 2단에서 운영업체가 높은 수수료로 배를 불립니다. 3단에서 매장이 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고요. 최종적으로 국민이 비싼 돈 내고 음식 사 먹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고요. 최종 부담은 전부 국민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11,218원짜리 돈가스 한 접시 안에 이 모든 구조가 녹아 있어요. 여러분, 연결해 볼까요? 왜 40년 동안 똑같은 업체가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서로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왜 수수료가 51%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경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휴게소 음식 가격이 3년 사이 12.5%나 올랐을까요? 독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구조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도로공사 현직 직원들은 미래 퇴직 후 일자리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눈치 보느라 강력한 조치 못합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만 하고 법 개정은 안 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토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없습니다. 또 회의만 하고 보고서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이 독점이 만들어낸 악순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장기 독점이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업체가 운영하죠. 그럼 경쟁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재입 잘 안 하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 품질이 정체됩니다. 굳이 맛을 좋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입점 매장한테 51%까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매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만 절반 넘게 내야 하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폭발합니다. 맛없는 배 비싸기만 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가능하면 휴게소 안 가려고 해요. 미리 도시락 싸오거나 편의점 삼각김밥 사오거나.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매장 입장에서는 더 가격 올려서 메꿔야 하거든요. 그럼 또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독점, 경쟁 부재, 품질 정체, 높은 수수료, 가격 인상, 소비자 불만, 이용 감소, 다시 가격 인상. 이 과정에서 휴게소는 쉼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휴게소 바가지 요금 여전. 휴게소 음식 또 올랐다. 명절 휴게소 이용객 불만 폭주.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작년에도 똑같았고, 재작년에도 똑같았고,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왜 안 바뀔까요? 이 시스템으로 이득 보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은 이 구조가 유지돼야 자기들 수익이 보장되거든요. 현직 직원들은 퇴직 후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바꿀 사람이 없거든요. 도로공사 직원들은 퇴직 후 일자리 때문에 안 바꿉니다. 퇴직자들은 기득권 유지하려고 안 바꿉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눈치 보느라 못 바꿉니다. 결국 아무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휴게소 음식은 계속 비싸질 거고요. 국민은 계속 바가지 쓸 겁니다.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영업사원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휴게소를 이용합니다. 3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돈가스나 비빔밥 하나 먹고 커피 한잔 하면 딱 10,000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15,000원은 써야 해요. 돈가스만 11,000원 넘고 커피는 4,000원 넘거든요. 맛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계속 오르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김 씨가 더 답답해하는 건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도로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타야 하는데 그럼 식사는 휴게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 같아요. 명절 기성께 4인 가족 박모 씨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박 씨는 올 설 연휴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휴게소에서 밥을 먹었어요. 돈가스 2개, 우동 하나, 국밥 하나 시켰더니 40,000원이 넘게 나왔어요. 40,000원이요? 동네 식당 가면 이 돈이면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데 휴게소에서는 간단한 한 끼에 40,0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 씨는 다음 명절부터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게소 음식은 너무 비싸요. 맛도 별로고요. 차라리 집에서 김밥이라도 싸서 차에서 먹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입점 매장 운영자 증언도 들어봤습니다. 한 휴게소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수료가 51%예요. 100만 원 매출 올리면 51만 원을 운영업체에 내야 합니다. 거기다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씨는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가격 안 올리면 적자예요. 그렇다고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면 계약갱신 안 해준다고 해요. 결국 가격 올려서 손님들한테 욕먹는 수밖에 없죠.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소비자도 피해보고 입점 매장도 피해보고 오직 운영업체만 배불리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시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전면 공개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 휴게소 계약을 5년마다 재입찰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요.
지금처럼 40년 동안 똑같은 업체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다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업체가 지원하게 하고요.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고 가격 경쟁을 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심사해서 가장 좋은 조건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생기고요. 경쟁이 생기면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유지됩니다. 일반 식당처럼 말이에요. 옆 가게가 7,000원을 돈가스 파는데 내가 11,000원 받으면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럼 나도 가격 낮추거나 품질 올리거나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를 입찰해서 배제하거나 최소한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매부 인맥으로 계약 유지하는 구조는 완전히 깨뜨려야 해요. 그럼 퇴직자들 일자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이건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예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편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국민이 비싼 돈 내고 음식 사 먹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입찰 심사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어느 업체가 지원했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전부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도로공사 직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5년마다 재입찰할 때 과거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거죠. 가격을 너무 올렸거나 품질이 형편없었던 업체는 재계약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마다 입찰을 하고요. 품질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기준 미달 업체는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해법입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대 51%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법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대 20%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못 박는 거죠. 20%요? 지금 51%에서 20%로 낮추면 입점 매장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엄청나죠? 돈가스 한 접시 11,218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수수료로 5,700원을 냅니다. 만약 수수료가 20%로 제한되면 2,200원만 내면 돼요. 3,500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낮출 여력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운영업체들이 반발할 겁니다. 수수료 제한하면 우리는 어떻게 수익 내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독점하면서 충분히 벌었잖아요. 이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놓으세요. 공공성을 가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과도한 수익 추구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휴게소는 국민의 쉼터예요. 누군가 배를 불리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라고요. 수수료 상한제는 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럽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각 휴게소가 입점 매장한테 몇 % 수수료를 받는지 전부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요. 저 휴게소는 수수료를 20%나 받네? 그래서 음식이 비싼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수수료 상한제만 도입해도 휴게소 음식 가격이 확 내려갈 겁니다. 입점 매장들이 지금보다 2,000원, 3,000원씩 가격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들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수수료 낮추면 운영업체가 적자 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수익 내고 있어요. 다만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거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휴게소 운영평가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공사 내부 인사들끼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인 시민들이 직접 가격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분기마다 평가를 하는 거죠. 시민평가단이 직접 휴게소를 방문해서 음식을 먹어보고 가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가격은 적정한가? 맛은 괜찮은가? 청결은 어떤가? 직원들은 친절한가?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온라인에 전부 올리는 거죠. 그런 국민들이 휴게소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휴게소는 평가 점수가 낮네. 다른 휴게소로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 해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두 분기 연속 평가 점수가 낮으면 경고. 매분기 연속이면 계약 해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운영업체들이 긴장하겠죠. 시민평가단한테 낮은 점수 받으면 계약 해지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품질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는 가격 공시제를 운영해요. 모든 메뉴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휴게소가 비싼지 바로 드러나잖아요.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전국 모든 휴게소의 메뉴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는 돈가스가 11,000원인데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는 8,000원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가격 공개만 해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운영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거든요. 우리만 너무 비싸게 받으면 욕먹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평가단 운영에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면 되거든요. 고속도로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 신청받아서 평가단을 꾸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면 돼요.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40년 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건 실행 의지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휴게소 음식은 3년 사이 평균 12.5% 올랐습니다. 돈가스는 25% 폭등했고요. 전국 53개 임대 휴게소가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1개는 40년 이상 똑같은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7개 휴게소를 잔액했고요. 이 중 2개는 40년 독점입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퇴임하면 퇴직자 단체 회장이 되고 고위 간부들은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합니다. 현직 직원들은 미래 일자리 때문에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죠. 입점 매장한테 최대 51%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1%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격에 전가됩니다. 결국 국민이 비싼 돈 내고 음식 사 먹는 겁니다. 당신이 맨 11,000원 중에 5,000원은 독점 카르텔이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완벽한 독점 카르텔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만 피해보고 있어요. 선택권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배고프면 휴게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법도 분명합니다. 첫째, 5년마다 공개 입찰 전환. 둘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셋째, 시민 참여 평가단 운영. 이 3가지만 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남은 건 의지뿐이에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명절에도 똑같이 11,000원 넘게 주고 돈가스 사 먹으면서 참을 건가요? 아니면 이 구조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낼 건가요? 도로공사에 민원을 넣으세요. 국토부에 개선을 요구하세요. 국회의원한테 법 개정을 촉구하세요. SNS에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우리가 계속 떠들면 바뀝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카르텔을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국민이 각성하고 목소리를 내면 바뀝니다. 이미 여러 번 증명됐어요. 여러분이 명절 때 휴게소에서 11,000원 넘게 주고 산 돈가스. 그 돈이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의 배를 불려온 겁니다. 수백억 원, 어쩌면 수천억 원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계속 당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 휴게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